안녕하세요. 이웃집 한의사 정윤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피부과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도 5분 안으로 진료가 끝나고 알러지약 크게 부작용 없으니까 평생 먹어도 된다는 충격적인 얘기만 듣고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아본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일 진료 보는 환자분들이 가려운 만성 두드러기, 아토피 같은 난치성 피부 환자분들입니다. 대부분 병원에 갔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환자분들을 1000명 이상 실제 제가 임상에서 겪으면서 알게 된 피부 좋아지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하면 여러분이 평생 피부가 가려워서 막 고통받고 불안할 것 같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려울 때 피부과를 가면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가 여러분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을 때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큰 곳을 가보지만 역시나 비슷한 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더 다른 걸 뭔가 해주고 싶어도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드리거나 주사를 주는 것 말고는 크게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여러분도 알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는 뭔가 답이 없는데, 이게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피부가 가려운 것 같기는 한데 답답하다, 그쵸?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말 많은 피부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꼭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두드러기가 심하거나 아토피가 심하면 알레르기 검사를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받고 오십니다. 그 검사지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에 어떤 의사분들은 환자분 피부랑 이거 음식이랑은 별 관련 없으니까 음식은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됩니다, 이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러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5살짜리 꼬마가 아토피가 심한데, 그럼 그 아이는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 이런 걸 맨날 먹어도 괜찮아진다는 건가요? 이게 피부랑 음식이 관련이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환자분들도 그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나는 음식을 편하게 먹어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음식과 이 피부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누수인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려움은 반드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밀가루나 튀긴 걸 먹어도 피부가 괜찮았었던 이유는 내 장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이 독소 있는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을 해버리니 내 몸에 부담이 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하고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자꾸 먹다 보면 내 장은 점점 염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촘촘했던 장 점막세포 사이의 간격이 살짝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약간의 이 틈새로 독소 물질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 독소 물질이 장에서 흡수되어 간으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피부가 가려워서 내 몸의 면역계가 지금 엄청 예민해져 있는데 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선 이거 이물질이네, 공격하자 이러면서 막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의 피부는 더 가려워지고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가려움이 있는 피부 환자분들에게 특히 유제품, 기름에 튀긴 음식, 밀가루, 매운 음식은 제발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부 환자분들 중에 생각보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커피 마실 때도 라떼로 드시고요. 피부 가려움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이 우유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에는 유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 중에는 거의 약 75%가 이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지를 못해요. 이 유당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내 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스와 산이 발생해서 내 장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당 말고도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게 분해가 되면서 베타카소모르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게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 점막세포 사이로 들어가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서 강력한 염증,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유를 먹는다고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A2 우유를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이 피부 질환이 있다면 우유는 웬만하면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은 당연히 내 피부 부위가 가려워서 열이 나는 건데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김치 정도만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매운 음식이라고 해놓고
양파나 마늘 이런 것도 자주 먹더라고요. 이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류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사람의 체질마다 좋은 게 다 다릅니다. 다만 공통점은 모두 삶아서 먹는 게 몸에 좋다는 겁니다. 이게 불에 구워서 먹는 거는 그 발암물질이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같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발암물질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역시 몸의 혈액으로 갔을 때 피부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기름인데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팔고 식당에서 요리할 때 쓰는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등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요리할 때 막 엄청 비싼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들은 콩이랑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서 저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 요만한 콩이랑 씨앗에서 기름을 짜봤자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씨앗을 화학적 용매에 넣어서 고온고압으로 가열을 해야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들이 내 몸 안에 염증을 만들어내기 쉽고, 이러한 기름들에 들어있는 과한 오메가6 역시 내 몸에서 염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름들로 대부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외식을 많이 하면 장이 튼튼해지겠습니까? 배달도 마찬가지고요. 밀가루 역시 이 장을 악화시키는 음식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원래 피부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을 때 다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못해서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장 누수가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면입니다. 이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피부 질환도 많이 있고요. 저는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면 정말 좋고, 늦어도 새벽 1시에는 잠이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당연히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되고, 잠들기 최소 4시간 전, 이상적으로는 5시간, 6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나는 커피 먹어도 잘 자는데요? 잘 자더라도 카페인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장 내에 유익균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십자화가 채소가 몸에 참 좋습니다. 양배추, 배추, 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청경채 등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밀가루, 튀긴 거 많이 먹지 않고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해도 사실상 콩나물, 김치, 시금치 이 정도만 먹지 뭔가 제대로 야채를 많이 드시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런 채소들이 좋다고 꼭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도 많아서 너무 생 채소를 먹기보다는 삶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오늘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들은 사실 피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렇게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로 다 될 것 같았으면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렇게 해보다가 안 돼서 포기하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원장님, 이거 식단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5년을 저렇게 건강하게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단순히 이 야채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야채, 약재와 내가 얼마나 맞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막 TV에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다 나았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거 먹는다고 해서 다 암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또한 소화가 안 될 때 몸이 찬 소음이는 생강차가 맞지만 몸이 뜨거운 소양이니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생강차를 먹으면 더 소화가 안 됩니다. 즉, 그 약재를 먹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떤 체질인지를 아는 게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한약재로 해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장이 아주 빨리 회복이 되고 장 누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암에 걸렸으면 암 수술 실력이 좋은 분들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토피 두드러기처럼 심하게 가려운 피부 질환은 사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병원을 가나 아까 말했듯이 약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피부약만 먹어서 될 게 아니라 해독을 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가 먹는 야채도 필요하지만 한약재, 약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보다도 한의사가 더 전문이죠. 늘 쓰는 게 한약이니까요. 이때 한의사가 좋은 이유는 한약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몸 상태에 집중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쓴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동일한 피부약을 쓰는 게 아니라 실력 좋은 의사분들이 이 환자 몸 상황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 역시 그 사람의 컨디션에 맞춰서 다양하게 약을 쓸 수 있거든요. 단순히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잠도 잘 못 자면은 거기에 도움되는 건 넣어주고, 위장이 약하고 변비도 있다고 하면 장에 도움되는 약재들도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약재를 쓸 때도 각자 체질에 맞는 약재를 쓰는 겁니다. 피부 환자가 소화기가 약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소화기를 보강해주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한약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낫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저도 뭐든지 직접 경험을 하고 믿는 체질이라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약으로 진짜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 치료를 오래 하다가 뒤늦게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병원 치료를 하지 말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예요? 사실 협진하기 너무 좋은 시대거든요. 필요할 때는 피부과 약도 쓰고 몸을 해독시킬 때는 한약도 쓰면 더 빨리 나을 텐데 환자분들이 너무 한쪽에만 의존을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빨리 고쳐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막 진료를 해가지고 진짜 절망적이었던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그럼 그분들의 웃음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분 좋은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러한 개념들을 모르고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을 다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장은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고 가려움은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